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2021년은 중국의 새로운 5년 계획이 발표되는 한 해인데요. 중국의 5년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 정부는 매 5년이 시작하는 한 해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에 집중할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주는데요. 이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주식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5년 계획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전망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5년 계획을 보기 전에 2015년에 했던 오중전에서 13차 5견에는 어떤 것들을 발표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달성치가 대부분 동그라미가 더 많기는 합니다. 표를 보시면. 그런데 X가 일부 있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이 네 가지가 제가 봤을 땐 중국이 달성은 지난 5개년 때는 못했지만 앞으로 5년 때 집중을 할 거고, 또 아이러니하게 도시화율, R&D 투자,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빈곤 탈피 자수,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석에너지 소모 감소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쌍순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카테고리가 사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중국이 그 전에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강화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중국 정부가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인 쌍순환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쌍순환이 내순환 플러스 외순환입니다. 근데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수도 잘 활성화시키고 수출도 잘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건 뭐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중국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조금 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문건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결론은 새로운 단어인데 익숙한 내용이었다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보니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 견제로 중국이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아닌 중국 제조 2025가 사실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과 어떤 그 관련되어 있는 과정들, 준비 과정들을 조금 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순환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추가했냐. 중국이 기술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경기가 여의치 않으면 기술을 확보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 정부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우측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은 올해는 연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1, 2분기가 주로 정부의 투자나 생산 위주로 경기를 조금 받쳐왔다면 3분기부터는 소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내년에 쭉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소비를 기반으로 성장을 다시 이끌어 나가면서 중국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 안정화를 소비로 가져가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순환은 뭐냐면, 일단 수출은 중국은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지향을 해서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고안한 바는 일단 미국이랑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는 가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돼야겠다라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 이 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개방을 굉장히 최근에 좀 더 가파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채권이 글로벌 채권 지수에도 지난해 올해 연달아서 편입이 되면서 중국 채권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도 강화되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 환율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통화정책을 내년에 잠깐 살펴보면은, 통화정책은 올해 대비해서는 내년은 다소 조금 정상화되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케이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단기간에 대규모 유동성을 넣었기 때문에 일부 자산에 버블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겠지만 역-RP나 MLF 같은 단기 유동성 창구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거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을 추가로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기 부담스러운 이유가 우측에 있는 주택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이
최근에 눈에 띄게 오르는 거는 아닌데 끝에 보면 살짝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중국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도농 간의 격차를 축소하는 건데 이 소득 격차를 축소하려면 주택 가격이 급하게 올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통화 정책은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정책을 가져갈 수는 있겠다 보고 있고요. 재정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5년 계획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카테고리, 첨단 기술과 내수 부양 이 두 가지를 특히 집중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이제 전체 수입과 반도체 수입 증가율을 그린 건데요. 올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 반도체에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 차트에서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여러 가지 루트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 기조는 사실 바뀌지 않을 거다. 내년에는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더 세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수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의 소득층을 늘리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지금 거의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이 있는데 인구 비중에서 한 20%가 넘고요. 이분들 중에 일부만 호구 제도를 개혁해서 대도시로 편입을 시키면 이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분들의 의료 관련되어 있는 비용, 거주비 이런 것들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비율을 늘리면서 관련되어 있는 소비층을 더 진작시키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021년 상해종합지수는 연말 기준으로 3,730포인트를 전망합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사실 저희 지지난해 너무 힘들었죠. 일단은 무역 분쟁이 있었고 올해는 또 코로나가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로 중국의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게 4월 이전인데요. 4월 이후인데요. 그래서 가장 그 전에 최저치였던 밸류에이션 10.5배를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내년에는 11배에서 13배 정도 사이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EPS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1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의 기업 이익은 2017년과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2017년 기억하시겠지만 15년, 16년에 중국이 사실 공급 과잉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자산 가격 버블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안정화되면서 2017년부터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익이 올라오면서 하방 지지력이 강화가 됐던 건데요. 내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3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릴 텐데요. 일단은 5년 계획에 맞춰서 첫 번째로는 기술 국산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술 국산화를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상장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SMIC나 화홍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보조금을 4.2%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 국가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2.1%를 받고 있어서 사실은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조금이 들어오면 공급 과잉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괜찮은 건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과거의 케이스를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건 태양광과 전기차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뭐 BYD, CATL, 윤기실리콘 이런 기업들도 사실 공급 과잉을 다 거쳐오면서 비용 감소, 기술 재고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낸 기업들이에요. 반도체도 공급 과잉 이슈가 해서 자유롭진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보여지고 있는 사실 마켓시어 상위에 있고 재무 건전성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구제 개혁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보시다시피 2009년부터 10년 이때 보면 중국 가전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이는데 이때 뭘 했었냐면 2009년 10년도에 중국이 가전하향, 자동차하향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사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화돼서 발표된 건 없지만 중국 정부가 만약에 호구제 개혁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여기서는 자동차는 사실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거 2009년, 10년에도 이 기간 동안 중국의 국산 브랜드의 마켓시어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 개방이나 저탄소 발전인데요. 중국은 사실 최근에 시장 개방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물론 엔트파이낸셜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 상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주에서 증권주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탄소 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206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관련되어 있는 투자와 개발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재밌는 건 중국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 관련되어 있는 태양광 풍력 관련되어 있는 이제 투자나 생산량 캐파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왜 더 높일 것으로 보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당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는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더 투자를 강화할 거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일부 수출 기업을 내수 기업으로 돌렸는데 그 과정에서 고용이 조금 이제 메이크업을 완전히 하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을 또 재생에너지 인프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중국은 최근에 좀 글로벌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 백신의 상용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관련되어 있는 갈등도 진행은 되겠지만 다소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 경기 민감주가 중국도 최근에는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내년 연초까지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다고는 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신경제와 구경제에 이 갭 자체는 메워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전환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사실 이 추세적인 흐름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 이익도 사실 신경제가 구경제 대비해서 높은 레벨은 여전히 유지는 할 것이다. 이 갭이 축소는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